네,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할 때가 오히려 종목을 관심 있는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좋은 수익률을 올릴 만한 미인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발굴 미인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역시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 윤다혜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너무 어렵죠, 연구원님. 네, 오늘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종목을 말씀드려도 되나 걱정이 좀 되는 분위기예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갖고 나오신 미인주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금일 소개해드릴 종목은 뷰웍스라고 합니다. 뷰웍스는 광학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카메라라든가 의료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산업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2억 화소 이상의 고화질을 생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의료용 영상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용하는 그런 엑스레이 디렉터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뷰웍스를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게 되는 이유는 그 엑스레이 디렉터 신규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 제품이 추가적으로 실적과 주가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관점에서 금일 시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엑스레이 디렉터 시장은 사실 정지용 화면을 찍는 것과 동영상 화면을 찍는 것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정지 영상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CCD 방식의 엑스레이 디렉터가 사용이 되었는데 최근에 동사가 FP에 기반한 그런 엑스레이 디렉터 기기를 신규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나온 제품이 정말 좋으냐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동사의 실적과 주가를 이끌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제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의 CCD 방식에 비해서 이 FP 디렉터 같은 경우는 최대 전송 거리가 2배 이상 높고요. 전송 속도도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편 촬영하고 나서 재촬영하기까지도 6초 이내에 아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편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CCD 방식이 단가가 한 7천만 원 정도로 판매가 되었다면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FP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으로 가격이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판매가 될 때마다 실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이 과연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을 얻고 있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연말에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일단 연말에 출시될 때는 4억 원 정도.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18억 원, 2분기에는 42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계속 늘고 있군요. 네, 매출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 또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동사의 이런 제품은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 1월 달 유럽에서의 의료용 판매기기 허가를 앞둔 그런 인증 취득 절차를 마쳤고요. 올해 5월에는 미국의 FDA에 인증 취득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또 중국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용 기기 납품을 위한 인증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동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인증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와 추가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동사를 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어떤 의료용 기기의 교체 수요가 연간 한 8,500억 원 정도 시장 규모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동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제품도 좋고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사의 실적 어떤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2분기 동사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실적이 높아진 원인은 바로 신규로 출시한 FP 디렉터와 관련된 수주 소식입니다. 따라서 동사가 올해 2012년도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한 12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제품도 나왔고 실적도 좋고 아주 다방면으로 좀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왜 이 종목이 그 삼성 쪽에서 헬스케어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소식들 들리면서도 많이 올랐던 종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수혜를 입을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던 종목을 하는데 그쪽 갖고는 아직 뭐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쪽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아직 확정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들려오는 일단 소문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데 그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앵커분께서 짚어주셨듯이 네.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매매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보면 네. 일단 동사의 주가가 앵커분께서 짚어주셨듯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것은 네, 그렇죠. 사실이고요.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동안 없었던 투신권의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됐던 부분입니다. 일단 7월 13일부터 동사 시가총액의 약 1% 정도, 네, 좀 10억 원 이상의 매수가 신규로 들어왔고요. 평균 단가 수준은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이 5% 정도 이내인 1,200원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좀 늘었고요. 주가도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 실적에 관해서도 시장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동사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향 돌파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000원대와 10,000원 그리고 12,000원 사이에서 동사가 좀 굉장히 많은 매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 구간을 뚫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매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리자면 일단 그 반등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9,000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매도가 같은 경우는 현재 목표 주가 대비 30% 이내에 그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13,00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0,000원에서 11,000원대 매물을 돌파를 한다면 13,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자, 이번에는요, 저희 마감 60분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기아차와 코오롱 플라스틱 주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기아차 매수가 72,500원이시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은 6,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연구원님,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앞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두드러질까요? 네, 일단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코오롱 플라스틱보다 기아차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종목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기아차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 대한 의견이 먼저 반영돼야 하는 종목이고요. 이런 대형주를 매매하실 때는 물론 실적과 수급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지만 앞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다음 주 미국 FOMC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8월 한 달간에 지금보다 더 큰 낙폭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이 떠나가게 되는 상황은 당연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아차에 대한 지분율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코오롱 플라스틱보다 기아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 미국과 중국보다 유럽에서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유럽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유럽 시장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자동차 보조 지원금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추가적인 부양책을 쓸 만한 카드가 없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 최근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아져서 공장도 폐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 한번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되면 몇 년간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적인 움직임을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아차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실적적인 면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사실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샀던 이유는 워낙 저가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적으로, 담아두자. 네. 가격적으로 조금 더 담아두자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네. 대형주를 고르실 때도 실적이 되는 종목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아차에 대한 의견, 홀딩 의견을 드리지만 네. 다음 주에 시장에 어떤 변수가 생긴다면 이때에는 좀 추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 계속해서 보일러 해도 괜찮겠지만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움직임을 갖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보유한 종목이 미인주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목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마감 60분 게시판에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발굴 미인주 역시 윤다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